요즘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간단히 다뤄지고 있지만 사실 이 충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60만 명이 집을 떠나 피난을 갔고 벌써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휴전을 만들었는데도 불과 2달 만에 다시 전쟁이 시작됐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 프랑스가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프랑스는 지금의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817km나 되는 긴 국경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이 국경선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맥을 따라 그었다고 했는데 프랑스 측량사들이 만든 지도는 실제 산맥과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이라는 오래된 힌두교 사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원은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지어진 역사적인 건축물인데 태국과 캄보디아 둘 다 이 사원은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1962년에 국제법원은 이 사원은 캄보디아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태국은 이 판결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11년에도 이 지역에서 충돌이 있었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025년에만 벌써 3번이나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5월 28일에 처음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양국은 국경을 완전히 막아버렸고 캄보디아는 태국 과일이나 드라마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전기와 인터넷까지 끊어버렸죠. 7월 24일에는 더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 드론이 날아다니는 걸 발견했고 무장한 캄보디아 군인들이 태국 기지에 접근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태국이 먼저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반박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 전투에서 태국은 F-16 전투기와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까지 출격시켰습니다. 민간인 13명을 포함해 최소 19명이 죽었고 60만 명이 집을 떠났습니다. 결국 10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그만 싸우라며 휴전 협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월에 태국 군인이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잇는 사고가 났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몰래 지뢰를 깔았다며 휴전 협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다시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12월 8일 태국은 F-16 전투기로 캄보디아 땅을 폭격했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가 중국에서 산 강력한 로켓포로 우리 병원이나 공항을 공격하려고 했다며 선제 타격이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태국이 먼저 공격했고 우리 민간인들이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닷새 동안의 전투로 22명이 죽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국 특수부대가 캄보디아 국경 근처의 카지노 건물을 폭격했다는 겁니다. 왜 군대가 카지노를 공격했을까요? 사실 이 카지노는 그냥 카지노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만든 사기 범죄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납치해 와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기를 치게 만듭니다. 태국은 이런 범죄 조직을 없애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단지들이 캄보디아 땅에 있다는 겁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이 범죄 조직 건물에 저격수와 드론, 조종실을 설치했다며 군사 거점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는 중국과 매우 가까운 나라이고 중국에서 무기도 많이 사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자기들 비리를 숨기려고 일부러 태국과 싸움을 키운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을 보면 요즘 전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직접 싸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먼저 드론이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정찰용 드론으로 상대편을 감시하고 폭탄을 실은 자폭 드론으로 공격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중요하다는 걸 전 세계가 배웠는데 동남아시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 드론 지휘 통제실을 우선 폭격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첨단 무기가 동원됩니다. F-16 전투기, 전차, 중국산 로켓포, 러시아제 다연장 로켓포 등 강력한 무기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태국이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를 처음 실전에 투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보전이 중요해졌습니다. 국제방송사들의 지사가 태국 방콕에 있다 보니
태국에 유리한 뉴스가 더 많이 퍼집니다. 태국은 심지어 미스 태국 출신 여배우를 대변인으로 임명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정보를 늦게 공개하거나 아예 안 공개해서 캄보디아 피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양쪽 주장을 들어보면 정반대입니다. 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캄보디아 드론이 우리 기지 위를 돌았다. 그리고 무장한 캄보디아 군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 우리는 방어한 것뿐이다. 캄보디아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태국이 국경사원에 철조망을 설치하며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충돌이 시작됐다. 태국이 먼저다. 민간인 공격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로켓포로 우리 주유소, 편의점, 병원을 쐈다. 5살 아이도 다쳤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태국 F-16 전투기가 우리 마을을 폭격해서 민간인 7명이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문제라 감정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100년 넘게 이 땅이 누구 것인지 싸웠으니 양쪽 국민들 마음속에는 우리 땅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태국에서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까지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38년간 독재한 훈센이 지금도 상원의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태국도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정치인들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한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돈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국경 지역의 카지노 사업권을 놓고 태국의 탁신 전 총리 가문과 캄보디아의 훈센이 다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무능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했지만 계속 싸우면 관세를 매기겠다는 협박만 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태국 총리는 TV에 나와서 이제 협상은 없다. 캄보디아가 우리 말을 들어야 전투를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국군 사령관은 캄보디아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항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유엔에 태국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유엔이 빨리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제법원에 다시 제소할 계획이지만 법적 판결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더 무서운 건 전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태국 해군이 군함을 캄보디아 해안에 배치했습니다. 육지에서만 싸우던 게 이제 바다까지 번진 겁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땅에서는 전차가 굴러다니고 바다에서는 군함이 대치하는 완전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옛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 프랑스가 대충 그은 국경선이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범죄와 전쟁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 조직 단지를 없애려던 일이 두 나라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국제범죄는 이제 안보 문제입니다. 작은 나라들 싸움에도 큰 나라들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무기를 팔고 미국은 태국과 가깝습니다. 자칫하면 강대국들의 대리전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는 만들기는 어렵지만 깨지기는 쉽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휴전은 2달도 못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가고 부모들은 일을 못 합니다. 양쪽 군인들은 총을 겨누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F-16이 폭격하고 특수부대가 카지노를 공격하는 이 21세기 전쟁. 누가 이기든 결국 지는 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집을 잃은 60만 명,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수백만 명의 국경 주민들. 국제사회가 진짜로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합니다. 그냥 싸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100년 묵은 국경 문제를 정확히 정리하고 범죄 조직을 함께 수탕하고 양국이 모두 체면을 세울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동남아의 화약고는 언제 또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겁니다.